이번 주제는 마인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에 제가 아이하고 같이 그 캠핑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자는 시간에 깜깜한 불 하나 없는 시간에 저 혼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 겸사겸사 최근에 좀 인생의 목표를 좀 다시 정립해 보려고 했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도 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모든 분들이 하는데 그 잘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거는 이거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결국에 잘 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물어보면 잘 모르지만 답을 듣고 나면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꼭 있어.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라고 물어보면 또다시 좀 약간 철학적인 질문으로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크게 이렇게 보는데 남이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주입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를 조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풀어보면은 첫 번째, 남이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이제 부모나 친구나 직장 상사나 동료, 지인들이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이 주입한 삶이 미디어나 교육, 기타 학습된 거를 내가 바라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삶.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이제 말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남이 바라는 삶을 사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거죠. 적성에 안 맞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임인데 그냥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거나 뭔가 남들이 뭔가 바라니까 내가 하고는 있지만 내가 진짜 원하진 않아. 근데 그냥 꾸역꾸역 하고는 있어. 그래서 뭔가 행복하고 좋진 않은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죠. 아마 그 남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습대로 살고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정말 이렇게 많이 살았었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고 그리고 이게 힘들었지만 그냥 이런 거야.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그냥 합리화하고 산 적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남이 주입한 삶이죠.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세계 여행을 간다거나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거나 요즘에 많이 말하는 한강뷰 아파트 무슨 특정 아파트 단지를 말하거나 슈퍼카를 말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이걸 진짜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게 아닌데 남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남들한테 들은 거 그리고 주입식 교육으로 가장 큰 건 이런 거죠. 드라마 같은 데서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나 인터넷에서 계속 반복해서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정보를 얻는 데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없는데 누군가가 그걸 계속 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 나도 저런 걸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저건 거지라고 착각하는 주입식 삶. 근데 이런 거를 또 대부분 꿈꾸는 것도 여러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든 인스타든 어디든지 간에 이런 거를 또 꿈꾸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정답일까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이거 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하고 나한테는 너무나 먼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진짜 그거 원합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막상 내 눈앞에 왔다거나 내가 진짜 그걸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사실은 남이 나한테 바라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남이 주입한 어떤 그냥 가상의 삶 이런 게 나한테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왜 그렇게 남한테 휘둘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없기 때문에 남한테서 그걸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
어디 가든지 간에 뭐 질문을 해보세요 하면은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부익남님은 뭘 원하고 이렇게 사세요? 왜 열심히 사세요? 뭐 어릴 때 뭘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본인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항상 저의 뭔가 옛날 얘기, 저의 과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의도를 전 압니다. 자기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남에게서 그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입식 삶이라도 그게 내 목표인 양 우선 믿고 가는 거죠. 아, 누가 어디 살고 있는데 그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우선 나도 한강뷰의 아파트를 살아봐야겠다. 누가 슈퍼카를 타니까 멋져 보이니까 내가 슈퍼카를 타는 걸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슈퍼카를 타는 걸 목표로 삼아 봐야겠다. 누가 100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100억을 벌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암과 모름의 차이가 뭔지를 알면 내가 이걸 구분해내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방법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뭐냐?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정규 과정을 12년을 살았는데 12년을 하면서 공부라는 건 해봤잖아요.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지 간에 공부라는 걸 할 줄은 알잖아요. 그럼 공부라는 건 뭐냐?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보를 얻고 고민을 하면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많은 고민을 하면 공부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다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 모태솔로여도 할 줄 알아. 무슨 말이냐? 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을 거 아니야. 사귀어보진 못했어도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을 텐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모두가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뭐냐?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하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정보를 막 모아. 그 다음에 뭘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지 하루 종일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시를 들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지 계속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보를 막 모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공부가 아니겠는가.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을 나한테 하면 되는 거다. 나라는 사람을 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3인칭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를 뚫어져라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보를 모아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3인칭 시점을 어떻게 잡는가? 저는 우선 혼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혼자서 글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글을 쓰는 게 좋다. 우선 혼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옆에 많이 있거나 뭔가 번잡한 데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공간에 어딘가에 가가지고 조용히 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내가 지켜보는 것처럼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뭐 1을 좋아하고 2도 좋아하고 3은 싫어해. 근데 4는 뭐 그냥 나쁘지 않아. 5는 뭐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쓰면서 정보를 잘 모으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고 아닌가? 이 안 좋아하나? 근데 어릴 땐 좋아했는데 지금은 또 별론가? 나중에 좀 좋아하려나?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 이 부익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해보고 내가 짝사랑한 사람이 생각해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모두가 잠든 그 가평 어디 그 산골짜기에서 그 캠핑장 같은 데서 불 다 꺼져 있는데 매너 타임이라고 다들 자고 있는 시간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혼자 막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답을 좀 내본 거죠. 근데 이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모두가 자고 있는 그 시간대, 조용한 때 그 개구리들 울고 나무도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도 깜깜하니까. 그 시간대 혼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그 옛날 군대에서 보초 쓸 때 하던 그 느낌으로 해보니까 조금씩 좀 답도 나오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못하면 어떡하냐? 결국에 남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겠죠. 근데 요걸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디폴트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개미지옥에 빠지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뭐냐? 이 개미지옥의 저는 이 비교심, 제가 맨날 말하는 그 비교심인데 이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요 비교하려는 이 비교심이 전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나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나쁜 마음이 생겨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이 괴로움이 생기는데 이 비교심은 저는 두 가지로 발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1번은 상대가 망해버렸으면.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는 저 상대가 망해버렸으면이라는 이걸로 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저 상대와 똑같아졌으면, 내가 저 상대랑 똑같아졌으면 하는 일종의 집착으로 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상대가 망해버렸으면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 못 돼. 그러니까 일종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심에 극이 달해버리면은 비교의 끝은 뭐겠어요? 동질감이잖아요. 동질감. 근데 동질감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저 사람처럼 올라가지 못할 거라면 얘가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망해버려라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려.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그러니까 남들도 다 망해버려라라는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차라리 전쟁이 좀 나라. 그냥 다 망해버려라 그냥 제발. 나는 어차피 잃을 게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다 망하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삐뚤어진 비교심인데 내가 잘 되기보다는 남을 망하게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이게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서 답을 찾으려는 분들이 이상하게 발현된 게 결국에 이 첫 번째,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을 따라 하려고 하는 거. 남처럼 되고 싶다라고 발현되면은 이 남한테 집착하려고 하고 남을 따라 하려고 그래요. 남처럼 계속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남이 부러워 죽겠어. 이게 지금 제가 맨날 인스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인스타 하지 말고 그 SNS 하지 말고 이런 건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뭐가 재밌지? 이런 것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인스타를 키는 거예요. 인스타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재미로 시작해요. 근데 재미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부러워. 재밌다가 부러워가 됐다가 부러워서 죽겠다가 돼요. 부러워 죽겠다가 됐다가 부러워서 죽겠어가지고 질투가 나네. 질투가 나니까 막 짜증이 나네. 근데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되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이제 되고 싶어. 근데 이게 긍정의 되고 싶어가 아닙니다. 긍정의 되고 싶어가 아니야. 이게 약간 안 좋은 기운의 되고 싶어입니다. 이 뭐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재밌고 따라하고 싶긴 한데 될 수는 없어. 근데 아까 1번은 저 사람이 망했으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 사람이 망했으면은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는 그 분노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요. 아까는 화가 나서 악한 마음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여자친구가 싫고 내 남편이 미워 죽겠고 내 남자친구가 너무 싫고 우리 부모님이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저 비교 대상이 싫은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미워 죽겠고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고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충분히 괜찮은데 내 차는 막 너무 막 그냥 쓰레기차 같고 나는 왜 슈퍼카를 못하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왜 경기도에 집이 이렇게밖에 없지? 누구는 막 한강뷰에 살고 있다는데 이러면서 나를 극도로 불행한 사람으로 막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결국에 저는 내가 아닌 남한테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을 망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악한 마음이 가져지든지 뭐 악플을 달든지 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 불행해지는 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하면서 불행해지는 거.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저는 이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답을 밖에서 찾으면 아까 같이 나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좋은 길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남에게 답을 찾는 사람들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친구가 별로여서 인맥이 별로여가지고 남편 잘못 만났어요. 뭐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내 애인이 뭐 능력이 없어요.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고 불행해하고 화를 내고 인생이 점점점 안 좋은 길로 갑니다. 안 좋은 길로 가. 그리고 계속 인터넷으로 자기 인생을 몰아넣고 점점 사이버 세상에서 살고 뭔가 그 리얼 월드에서 살지 않습니다. 제가 가평의 그 산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걸 세운 다음에 열심히 달려야겠다. 제가 이 10배 법칙 책을 읽고 뭐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자기계발 서적에서 같은 공통의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 책에서 뭐 느낀 바가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랜트 카돈이 쓴 10배 법칙인데 이 책에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뭐냐 10년 뒤에 나를 좀 상상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써먹었어요. 뭐냐 이렇게 10년 뒤에 나를 상상한 것이 그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 목표라는 거를 못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목표라는 건 도대체 뭔데? 목표는 내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10년 뒤에 뭐가 돼 있는 건데 나는 10년 뒤에 어떤 모습인데 라고 스스로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대리니까 저는 부장이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본인이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저는 부장이 목표입니다 라는 분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거 남이 바라는 삶 말고 남이 나한테 주입한 삶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라. 그러면 내가 바라는 10년 뒤의 삶이 뭘지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목표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 상상한 거를 지금의 나, 현재의 나와 한번 직선으로 한번 그어보는 거죠. 그어보면 그것이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좀 단순화를 해봤어요. 내 지금 모습과 10년 뒤 내가 상상한 그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직선으로 긋는 거야. 그럼 여기 1년 차, 3년 차, 5년 차, 7년 차, 10년 차의 모습이 상상이 되겠죠? 이 10년 뒤의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 7년 차가 어떤 모습일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차에는 어떤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3년 차, 1년 차에는 어떤 수준인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장이 되려면 차장은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오겠죠. 이 직선을 그으면은 그것이 바로 계획이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이 계획에서 이 1년 뒤죠. 이 3개월, 6개월, 9개월 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라. 이 상상을 해보면 그것이 할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표 그리고 계획,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단기간으로 나눠보면 그것이 할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3개월을 더 쪼개면은 이게 이제 바로 내가 당장 내일 할 일, 이번 주 할 일이 정해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않을 일, 그리고 필요한 일과 지금 필요하지 않은 쓰잘데기 없는 일들로 구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은 직선으로 안 가고 어디 막 중구난방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목표, 계획, 할 일을 최단 기간에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10년 차의 목표를 세우긴 했지만 그걸 9년이나 8년 안에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미친 듯이 하는 거죠. 미친 듯이 한번 해보고 달성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한번 해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어제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결국에 성과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목표를 위해서 뭘 했는지는 어제와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제와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거야. 자, 제가 이걸 주말에 했단 말이죠. 주말. 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하고 오늘이 화요일이래.
말이죠. 그러니까 이틀간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틀간 뭘 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적으면 됩니다. 적어봤을 때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없다. 그럼 나는 잘못한 것이고, 한 개, 5개나 있는데? 라면은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런 거 하고 있었겠죠? 걱정만 했다거나 뭐 쓰잘데기 없는 잡지식만 늘었겠죠? 인터넷 보고 있었으니까. 그거 알아? 레몬을 가지고 말이야 뭐 냄새 빼는 방법이 있대, 빨래에서. 그래? 뭐 이런 거 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유튜브만 보고 뭐 예능만 봤다거나 아니면 뭐 술을 먹으러 갔다거나 뭐 이런 거 하고 있었겠죠. 뭐 그 쇼츠 그거 봤어? 엄청 웃기던데 막 이런 거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 보고 있었다면은 내가 바라는 그 목표랑은 아무 상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탄만 하는 사람들로 다시 이제 대부분 돌아갔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이 1번과 2번 인생으로 갔겠죠. 1번 남이 망해버렸으면, 아니면 2번 인생이 너무 우울하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안하냐, 불행하고 다시 이 길로 돌아가는 패턴으로 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주말에 한번 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이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내 인생 이거 내가 바꾸지 이거 누구가 바꿔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남한테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라고요? 10년 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남이 주입해준 그 인생관, 삶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 100억 부자, 세계 여행, 재단 만들기, 한강뷰 아파트, 슈퍼카 이딴 거 말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상상하시고 그거를 당장은 종이를 꺼내가지고 쓴 다음에 냉장고에 붙여보시는 걸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권해봅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합니다.